신인교회 아침 저널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권 이슈 여야의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비가 와서 그런지 두 분 목소리가 좀 처져 계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더 밝게 하겠습니다. 밝게. 예. 또 텐션 괜찮으시죠? 그만큼 어제 밤까지 이제 또 불타오르는 선거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것이 아닌가. 모든 힘을 다 쏟고 싶습니다. 오신 네네. 분들 더 힘내 주시고요. 자, 지금 뭐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정치권에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우선은 지난주에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후보자 지위 탈취 사건, 탈취 미수 사건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한덕수 후보가 뭐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경선을 통해서 뽑아놓은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다가 가처분도 들어갔고 또 기각이 났는데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가 입당하고 당원들에 의해서 저지가 됐어요. 당 안에서 모든 걸 좀 다 지켜오셨을 우리 박민영 대변인의 먼저 입장을 듣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양측 다 뭐가 이기는 길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적이 이겼을 뿐 그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 때문에 좀 다소간의 무리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훌훌 털고 심지어는 권성동 원내대표까지도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캠페인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당원들께서도 뭐 누가 더 적합하다라는 걸 넘어서 후보 교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와 명분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지도부가 조금은 간과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실책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거나 교통정리가 된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는 캠페인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친다. 저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뭉쳐서 단일 대우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용기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그래도 정당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 네. 가치 그리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야밤에 새벽에 또 한덕수 후보만을 위한 맞춤형 공고까지 나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당의 힘을 포기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뭐 박민영 대변인도 지금 어떻게든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지도부가 했다라고 이렇게 사실 권성동 쌍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퇴를 한 그렇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저런 식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기존의 정당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긴들 그게 진짜 이긴 것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이 저희는 원래 저렇게 절차를 어기는 집단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무리하려고 하는 이유까지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저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하. 사실 상대 정당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후보를 선출하든 우리는 우리의 후보로 이길 수 있다라는 큰 자신감은 있습니다만 예. 저렇게까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부정당해 왔던 짓까지 하면서 예. 왜 이렇게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행위들을 계속 할까에 대한 범위에서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김문수 후보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는 그때 당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 후보 한번 대보려고 이런 식으로까지 방관하나? 그리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1차, 2차, 3차의 분노가 예. 그때 당시에는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여야가 통합될 정도로 분노를 자아내는 아주 희대의 사건이었는데 아니 박민영 대변인님 보시기에 지금 당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실상 당원들이 저지시킨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책임진 분을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책임을 졌고 아직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또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파동의 과정에서 똑같이 상처가 남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처를 회복해야만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문수 후보가 넓은 그릇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현실적으로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탄핵 심판 국면에서 좀 원내 지도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오면서 좀 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대외적으로는 비판을 더 많이 받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내란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 법적 절차를 승복하고 또 이게 또 저희가 또 끌어안고 가야 할 전통 지지층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했다라고 평가를 내서 봤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원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당장 이 지도부를 교체한다라는 것이 명분 자체도 선거를 앞두고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가 잘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뭐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상의 당내 쿠데타거든요. 권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쿠데타라고 평가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쿠데타 주동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 아무리 승리가 중요하지만 이런 정차와 민주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한들 이 정당이 진짜 보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끌어안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저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정당의 상대방을 위한 공격을 넘어서 실체적 진실이 실제로 쿠데타로 평가를 받고 그 절차를 너무나도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상대 정당이긴 하지만 예.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무늬만 통합 아니냐라는 뭐 통합의 그 화학적 결합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냐라는 문제의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짧게만 예, 박민영 대변인. 덧붙이자면 어쨌거나 저희가 그 자기적으로 절차만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의견을 여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 당원들이 제지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 역시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어쨌거나 자정이 되고 있고 그 자정 능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도 잘못된 방법을 택했지만 어쨌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예. 절차를 진행했다. 이 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놓고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책임진 분 중에 한 분인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자리에 김용태 초선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만 35세 초선 의원인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정이 되고 나서도 자꾸 이렇게 그 후보와의 좀 엇박자 문제라든지 어떤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마치 책임을 지기 위한 비대위원장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유일하게 정상이었죠. 그래서 이 당내 쿠데타라고 평가받는 이 후보자 교체 상태를 사실상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으로 비대위원장을 앉힌 것은 맞죠. 예. 그러나 아무 이런 힘을 주지 않았던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앉혔기 때문에 저는 후보와의 엇박자보다는 힘이 지금 실리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모든 실권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계엄에 대한 사과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것도 예. 뭐 당무 우선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비대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실질적인 반성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오히려 초선 김용태 의원에게 모두 맡겨줬다면 충분히 저는 더 강한 메시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이드라인은 김문수 후보가 잡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당에서 쫓아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본인이 적절치 않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업에 대한 사과, 그 탄핵 사태, 탄핵 정국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김용태 의원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책임지는 형태, 대선에 지고 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초선 김용태 의원한테 미룬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시기를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 있어서 권성동 대표도 끌어안았다라고 한다면 그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냐 지금 이 얘기가 또 성립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한편으론 그런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초선의 젊은 의원이 비대위원장까지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 역시 김문수 후보의 판단이고 선택이었다 이 말씀드리고 아직 지명자 단계거든요. 비대위원장 취임을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전국위가 소집이 되면 최종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실권은 그 뒤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당내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앞세우기보다는 전략가로서 스스로 입지를 세우는 것이 더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에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정치는 무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실적을 내는가가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선대위가 다급하게 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비단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컨텐츠와 어떤 아젠다가 있으면 얼마든지 전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야당이 만든 판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기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이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반박하고 답변만 하는 형태로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판을 짜고 언론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을 때 예. 저는 그거야말로 선거 전략가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부터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전용기 어차피 의원님. 뭐 말씀드리다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천기를 하나 누설을 하고자 하면 천기 누설이요. 김용태 의원이 이런 비판을 안 받기 위한 방안이 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저희 당이 졌죠. 그때 저는 이준석 그 당 대표의 역할이 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초보 윤석열이 당에 처음 들어와서 모든 당무 집행을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대립값 세워줬어요. 그리고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본인들이 사실 톡톡 튀는 형태를 보이면서 그리고 당의 집행권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리더십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게 국민들께는 싸우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잡아놓는 행위는 됐다라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바로 잡아버린다면 조금 싸울 수 있겠지만 더 엇나가는 방향은 안 갈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라든지 그거 이미 김문수 후보가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출당은 안 된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이거 출당하고 끊고 갑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나가면은 이것은 실권 없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소리는 안 듣겠죠. 예. 제가 이것도 짧게만 예. 첨언하자면 박민영 대변인. 그 대선만 패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방선거도 역대급 대패를 했었잖아요. 그때 공동 비대위원장 누구였습니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었죠. 당시에도 저희가 만든 판에 스스로 빠져들어서 최광욱 전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 멱살이라도 잡고 싶다. 그때 민주당 내 얼마나 많은 자중질환이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선거는 상대판에 말리면 저는 패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지적들 당연히 합당한 지적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일일이 반박만 해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예. 거죠. 전략적인 면. 토론을 할 때도 저희가 반박을 하되 우리 주장을 곁들여 상대를 압박을 해야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예. 드리는 사실 겁니다. 저 짧게만 드리면 네. 약간 마지막으로 다른, 전용기 다른 의원님. 부분이 뭐냐면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정치 실패는 초보라서 그렇다라는 평가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초보 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사실 행동을 막 할 때 그래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잡아줬던 부분이 있죠. 그게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게끔 하는 예. 행위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반대 행위였던 것도 저는 인정해요. 예. 실제로 말리기도 했고 그것이 아무래도 이 정치권의 생리를 모르고 국민들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초보라는 말이 달리 표현하면 어떤 젊은 정치인이든 뭐 나이가 있는 정치인이든 간에 자기 세력이 없으면은 이용당하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거고 네.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선출직 대표고 그렇죠. 자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가지고 아마 힘을 발휘했던 거 아닌가. 전 요게 핵심일 것 같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의 정책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병태 교수가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이런 메시지까지 냈고 또 홍준표 시장의 지지 그룹들이 또 민주당을 뭐 입당을 하든 지지 선언을 하든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우호적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홍준표 시장한테 굉장히 그 낮은 자세로 읍소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인성 문제까지 거론을 하니까 또 홍준표 시장도 진절머리 난다 절연하고 싶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또 이준석 후보까지 참전을 해가지고 싸가지론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란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먼저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오히려 당이 일극 체제로 돌아가면 이런 당내 분란들이 노출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참 역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권을 쥐고 있었는데도 당내에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다른 말로는 그립감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더 다른 말로는 당내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모두가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모두가 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민주당으로 간다라는 것은 30년 넘게 지금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자기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순간의 감정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따뜻한 조언을 일단 드리고 근데 싶고요. 적자라는 얘기를 늘 하셨던 분 아닙니까? 보수의 적자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조금 더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귀순자를 우대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거취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뭐 막말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거였다고 하면 애초에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 무의미했던 것이고 이병태 교수만 붕 뜨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민주당이 말하는 이 중도 보수 전략 우리가 합리적 보수까지 품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민주당도 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 정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저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수의 적자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보수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선에도 크게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열받죠. 맨날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본인을 내팽개친다라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김우수 후보도 사실상 다른 당에 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보수당에 있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화가 많이 날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오는 것은 저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중도 보수의 길도 갈 수 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앞에는 보수 진보 아무 상관없고 훌륭한 정책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보수적인 정책이건 진보적인 정책이건 다 수용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시장의 책사였던 그분께서 그러면 내가 보수적인 정책이라도 줄 테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발전할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가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손을 내민 겁니다. 예. 이것은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일이죠. 그 사람의 당장의 거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결국엔 정치의 발전 과정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당장의 거치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융합하기에는 그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그 과거의 행위들이 사실상 괴리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분께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 정도로 남겨놓고 예. 먼저 필요한 보수 진보 진영 논리는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신인교회 아침저널 2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요. TK 그리고 PK 지역으로 향하면서 사실상 이 영남권 공략, 그러니까 보수 표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공략을 좀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 각자의 노림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TK 공략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전영기 의원님부터 말씀을 좀 주시죠. 실제로 뭐 보수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
진보 보수 좌우 갈등으로 가서도 안 되고 지역 색깔은 반드시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일맥 타당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역 이런 그 갈등을 없애야만 정치의 발전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실제로 TK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교감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대선 기간에 경부선 라인 먼저 타고 이후에 호남선 타고 올라오면서 강원도 수도권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표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역대 최다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TK 지역에서 30%는 넘게 득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소구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지금 보수 진영이 조금은 균열 조짐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좀 집토끼 공략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전략의 방향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인가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세가 좀 들뜬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K 지역 유세에서도 표현이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 동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사실상 그 TK 지역을 스스로 타자화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역 유권자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향보다도 디테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어떤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예. 이 정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양당의 좀 전략만 좀 짚어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사실 민주당은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지지세가 있어서 사실 뭐 그 전략이라는 게 크게 지금은 중요도가 부각을 못 받고 있고 사실 국민의힘의 전략이 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빅텐트론을 여전히 유효하게 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렇다면 빅텐트로 가기에 앞서서 내부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합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통합과 외연 확대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 전략까지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박민영 대변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물리적인 시간적 한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당내에 애초에 왜 혼란이 생겼는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이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의견이 다른 이슈를 가지고 한꺼번에 교통 정리를 한다. 단기간에 그런 상처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선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열세이면 열세일수록 어떤 전선이 51대 49의 구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전선 선택에 탁월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평가와 전혀 별개로 뭐 화물연대 같은 사건들 혹은 이준석 후보와의 극적인 봉합 이런 모멘텀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에게도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선대본이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의 합류는 더 이상 요구를 안 하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애초에 합류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명분 쌓기를 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어떤 식이냐면 거봐라 선거지면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아마 자기 면피를 위한 지금 전략을 짜는 거고요. 어제도 자기는 라방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당 정치의 기치에 얼마나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우리 전용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화날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도와주지는 않고 집에서 먹방하고 기타 치고 그러면서 사실 선거도 안 도와주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예. 사실 근데 한동훈 후보도 받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고 출당시키고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구했던 것은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내각이에요. 사실상 절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석동현 변호사도 지금 선대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출당 이슈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텐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 김문수 후보 그거 받으셔야 돼요. 반성하라고 하는데 그 반성 안 해가지고 무슨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전략은 지금 밖에서 돌아다닐 게 아니고 그런 반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야의 전략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차후에 말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